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변동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에서 2%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쟁률이 엄청 셀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심전환 대출. 근데 네. 이걸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안심이 안 돼요. 네. 어제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네. 얼마나 지금 신청했다고 나오나요? 네, 9월 16일부터 어제 29일까지 그 14일간 네. 받았는데요. 발표된 거는 26일까지, 그러니까 10하루 동안에 신청 금액이 5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5조 원이 이제 가입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저께 날짜로 보면 대개 한 65조에서 70조 정도는 신청하지 않았을까. 와. 최종 이거는 이제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20조 원까지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최소한 3대 1 정도의 어떤 그 경쟁률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신청을 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20조 원 정도가 한도였는데 네네. 뭐 신청 접수 6일 만에 한도를 넘어섰고 결과적으로 한도에 거의 3배 정도가 넘게 몰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주택 때문에 대출받았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네네. 하고요. 가계부채가. 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의 배경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 부담을 느끼는 이 대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1% 금리대로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걸로 대출 상품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어떤 이율 면에서 그렇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면 현재의 그 부담을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부담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민이 이러한 메리트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겠어요. 10에서 15%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최소고요. 어떤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어떤 그 자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때 정부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할 거 아닙니까? 또 수요 네네. 조사도 할 거고요. 물론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간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몰릴 줄 몰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전환한 것이면서 분할 상환을 필수적으로 이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분할 상환의 부담 때문에 아마도 서민들이 이 대출로 전환하기는 좀 장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9억 원이라고 하는 주택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봐서는 9억 원의 반 이하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정부가 너무 이 현재의 그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갈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또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고 또 정부가 일을 하려고 내놓은 정책에 비판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요를 조금 덜 잡은 거 정확하게 예측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기는 한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 한번 지원하려면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냈는데 그리고 얼마나 또 기대하겠어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막 여보 우리 얼마 줄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했네요. 이랬는데 지금 20조 원인데 60조 원이 신청했다고 하면 3분의 1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대 1.
그리고 아까 9억 원 얘기도 하셨지만 원래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의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는데 네. 주택 가격이 낮은 가격 순으로 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9억 원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 평균이 6억 5천이거든요. 네. 근데 그 6대 광역시의 경우는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역은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네. 또 수도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4억 3천 정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중소도시에서의 주택 부분을 가진 분들이 먼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1순위가 집값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낮을수록 먼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중소도시에 그다음에 뭐 6대 광역시의 주택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주택인 경우 빌라라든지 이런 네. 일반 주택인 경우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 가능성이 먼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서울 주택 보유자는 거의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 먼저 우선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커트라인이 네. 이제 9억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지만 실제 커트라인은 한 뭐 3, 4억에서 그러게요. 결정이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도 4억 5천 이하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했던 그 서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많은 부분 서민층에 가까운 그런 네. 혜택이 이제 예상보다는 더 이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그러겠네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방이 이 안에 분리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집값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서울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으로 먼저 혜택이 갈 것이다라고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거 언제 결정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종 결정은 이제 늦어지는데 1차 결정은 내일 10월 1일 날 1차 네. 결정은 발표를 할 거고요. 어느 1차 선까지.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조 원 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비 순서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뭐 23조라든지 요 정도 선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 대출 절차를 밟으면서 네, 네. 또한 이제 거기서 그렇죠. 또 자격이 다시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으로 판정이 다 되는 거 완료되는 거는 아마 12월 초에 12월 초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0713님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공부상이라고 그래서 등기부상에 주거로 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등기부상에 그 그게 어떻게 그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주거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어제 마감이 된 안심전환 대출에 관련된 얘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서민 안심전환 대출 이야기할 때 이 고정금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왜 기회를 안 주냐.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정금리가 원래 비싸잖아요. 네네.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는 건 변동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네네. 재정이 약화된 사람이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네. 정작 그런 사람들은 왜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네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향후에 안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산 계획이나 불입 그 어떤 그 납입 분할 상환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고정금리를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가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러게요. 사실은 이번에 모든 지원자들이 사실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금리가 낮기 때문에 1% 금리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자에게는 사실 이런 혜택을
봉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이의를 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또 좀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이번에 이런 현상이 난 것이라면 금리에 대한 혜택을 서민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다 더 이제 고정금리자들도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이제 검토될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만 내는 사람들을 분할 상환 쪽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이제 이 상품을 제시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현재의 고정금리자들은 일단 제외시킨 것인데 네. 고정금리자의 불만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우리 대표님 지금 관련 소송도 하시지만 뭐 DLF, DLS 이런 거 다 금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서민과 금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자들의 그 원망이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이 고정금리까지 안심전환 대출을 만약에 포함시켰다면 뭐 엄청 늘어났겠죠, 이 지원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수요, 이에 대한 어떤 욕구는 상당히 지금 그 가계대출자의 경우는 크다. 이런 점에서는 이런 그 대출 갈아타기를 좀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4680님이 2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사는데 왜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거죠 하셨는데 아마 지원을 했다가 자격 조건이 없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은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이라고 돼 있으면 주거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거용으로 안 돼 있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형태로는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공부상이라고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그런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오피스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455님은 피디님 1억의 이자가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해요 하셨는데 아유 저 이 계산 못하는데 큰일 나네. 이게 지금 연 1%에서 2%대고 근데 은행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 미만이 1%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8%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 월 15만 원인 거죠. 15만 원 정도. 그렇죠. 보통 3.3% 만약에 이러면 그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은 지금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아닌 좀 또 다른 대출, 그러니까 좀 갈아탈 수 있는 좀 더 싼 금리, 뭐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이런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상품들을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갈아타기 상품은 현재 이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안심전환 대출인 경우에는 한도가 5억까지였어요. 근데 현재 갖고 있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가 그 주택 가격은 6억 이하이고 한도는 3억 이하로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출의 경우에는 LTV를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70%라든지 아니면 80%.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우에는 8,500 뭐 1억이지만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7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득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낮고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보금자리론 또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대출이 있고 또 이런 대출은 LTV를 지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포함을 해주니까 적용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어떤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유, 저도 은행에서 돈 빌려보려고 서류 많이 준비해 봤지만 준비할 서류도 많고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서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도 하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출 이자 갚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갈아타기가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번에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거를 그 어떤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특혜를 다 받으셔서 충분히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건에서 은행에서 현재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를 또한 그분들은 그 어떤 대안을 네.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이 적정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받으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일단 혜택을 받고,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네. 어느 시점에 가서 또다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볼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음을 기다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의 혜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안심전환 대출이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또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네네. 이거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보이스피싱은 그 보이스피싱 중에는 대출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대출을 그 어떤 끈으로 해서 사기를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출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접근해서 되는 것이지 남이 해준다, 네. 남이 뭐 알선해준다 이런 것은 전혀 방법이 옳지 그럼요. 않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기당하는 아주 최고 어떤 좋은 길이라고 하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대출은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죠. 접촉하고 문의하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 네. 돈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신분 확인하죠. 담보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증인도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에 네네. 누가 제가 대출 뭐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은행에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금융소비자원에 네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 계신 금융소비자원에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안심전환 대출 관련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